감사합니다. 오늘 525강 강의는요, 예전 강의의 이후의 피드백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저는 미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미래를 모델링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 개의 가능성 높은 미래 중에서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 그걸로 확 힘을 몰아주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가 원하는 미래로 기운을 확 붙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미래가 하나일까요? 미래는 하나가 아니에요. 미래가 하나일 경우에는 미래를 맞춘다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근데 미래가 하나가 아니면 미래를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를 유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은 입자가 아니라 파장의 상태예요. 이런 입자로 만들어질지 저런 입자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입자화되지 않은 미래는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의 의식에 영향을 받고요, 주변의 이와 동조하는 의식에 따라서 같은 진동수로 모여지게 됩니다. 미래를 모델링한다라는 개념은 미래에 아직 입자화되지 않은 미래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서 이것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미래 모델링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의식들을 설득하고 내 안의 의식들이 무언가를 믿고 따르게 하면은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신념에 따라서 그 미래가 펼쳐지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를 실은 유도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세상은 다 관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관념 시스템이야. 근데 이 명리학은 관념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놀라운 프로그램이야. 명리학은 운명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이야. 운명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운명을 맞추는 게 아니야. 운명을 조종해서 맞춘 거야. 조종해서 맞춘 거. 너 다음 달에 교통사고 난다 해서 교통사고 났어. 그거 맞춘 게 아니야. 조종한 거야. 그거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유도해서 맞춘 거. 그러면 다음 달에 교통사고 난다라고 유도해야 돼? 다음 달에 복권이 당첨된다라고 유도해야 돼? 다음 달에 귀인을 만난다고 해야 돼? 다음 달에 사기꾼을 만난다고 해야 돼?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그 불행한 미래를 창조해가지고 스스로 지뢰를 던져놓고 자신이 그 지뢰를 밟다. 자기가 지뢰를 던지고 다니면서 그 지뢰를 막 피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실수로 자기가 뿌린 지뢰를 딱 밟는 거야. 뭐뭐뭐가 나쁘다라는 신념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피하러 다니는데 그게 피해져? 언젠가 밟지? 그러면 뭐는 나쁘고 무슨 일주 만나면 안 되고 무슨 글자 들어오는 날 절대 나가면 안 되고 무슨 월에는 뭐를 조심해야 되고 이게 다 지뢰밭이라고. 이거를 부정적인 지뢰밭을 던지면은 지뢰를 피하다가 어느 날 지뢰를 내리밟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지뢰가 아니라 꽃을 던지면 되잖아. 꽃을. 그럼 꽃길을 밟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꽃길을 밟고 싶어요? 지뢰밭을 밟고 싶어요? 근데 왜 지뢰를 던지냐고. 꽃을 던져야지. 이거를 맞추면 행운이 온다. 요 운에 오면 귀인을 만난다. 요 운이 오면은 무슨 일이 풀린다. 요 운을 만나면 뭐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관념 프로그램을 뿌려. 결국 운이라는 거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자, 저는 사주 볼 때 지뢰 안 던져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소개할 두 분은요, 2019년과 2018년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 4, 5년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들이 얼마 전에 다시 저하고 재상담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두 분은 다 외국에 가 계시고 이분들은 외국 가기 전에 저 외국 가도 될까요? 외국에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의도로 저하고 4, 5년 전에 상담했던 분들인데 지금 모두 외국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기쁜 피드백을 좀 전하고자 호신쌤 자랑도 좀 하고자 오늘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 모델링의 실현, 뉴욕 회계사 사주, 편관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주, 재다신약, 재생살 사주에게 희망을 이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에 실전사주 135강에서 그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은 뉴욕 회계사가 될 사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뉴욕 회계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실전사주 135강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내용이 2019년 5월 10일에 올렸어요. 올린 글에 보면은 제다신약, 뉴욕 회계사 사주, 동일사주군의 다양한 스펙트럼 해가지고 2019년에 이분의 강의를 했는데 자,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이 사주예요. 역삼동에서 상담을 할 적에 역삼동에 오셨던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지금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 되셨고 그 당시에 2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회계 관련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회계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꿈이 있어. 꿈이 뭐냐면은 저 외국 가서 회계사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는 좀 몇 가지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고 뉴욕 회계사 하시면 잘 되겠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이분이 나 뉴욕에 가서 회계사 시험 볼래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뉴욕 회계사 하시면 잘 하시겠네 뉴욕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 뉴욕 회계사 시험을 보고 싶어요. 이제 이분은 한국에서 회계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회계 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의 회계사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회계사 일을 해보고 싶고 사실 미국의 금융 중심지 하면 어디겠어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뉴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뉴욕에 가서 회계사 시험을 보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의 회계사 자격은 인정이 안 되고 미국에 가서 회계사 시험을 또 봐야 된대요. 그래서 당시에 저를 찾아왔던 게 저 미국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회계사 해도 될까요? 라고 이분이 미국 회계사 시험을 앞두고 있던 차였는데 제가 그때 사주를 보고 뉴욕 가서 하시면 되겠네. 왜냐하면 유금이라는 글자가 중심지라는 글자고 이 서방이라는 글자이며 금융의 중심지의 글자예요. 그럼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어디냐면 뉴욕이죠. 근데 유금이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야. 그러면 이 사주는 빼도 박도 유금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주예요. 유금 세 개라는 거는 반복의 반복이라는 거야. 강조에 강조를 했다는 소리죠. 너 반드시 유금을 다루는 일을 하거라 라는 뜻이야. 이 유금은 숙살직이라 그러죠. 뭔가 목을 자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판 내기, 마무리하기, 힘에서 회계 결산이 뭐 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잖아. 마지막 보고서 쓰는 거잖아. 얼마 벌었는지 이거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 이런 걸로 썼는데 뭐 또 심판, 재판 이런 건데 요즘에 돈 문제가 사람의 목숨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숙살지기는 요즘 금융의 물상으로도 사용됩니다. 유금이면은 중심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유금이 3개나 있으니 뉴욕 가서 회계사 하세요. 돈 다루는 일을 하세요. 금융 다루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말이 단순히 회계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커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사주예요. 그때 이제 호진쌤이 신발이 돋았죠, 이제. 그리고 요때 이 사주가 되게 기억에 남아서 상담 이후에 실전사주 135강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교재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재생살과 재다신약 구조이다. 뉴욕으로 가서 재무 관련 직장에 취업하고자 한다. 내 돈이 아닌 국가사회의 돈을 다루는 일을 해야 좋다. 재성 관리자형 사주다. 큰 곳에서 활동해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라. 전생론적으로 전생의 부자였다. 이번 생은 국가사회의 돈을 관리해주고 노하우를 남기는 일이고 이 돈과 관련돼서 매우 유능한 영혼이다. 라고 촌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죠? 큰 곳에서 활동해라. 동네 회계사 하지 말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회계사가 되라. 자, 이분이 상담을 하시고 4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잠시 한국에 들리셔서 그동안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되게 반갑게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했더니 뉴욕에서 회계사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실제 뉴욕에서 회계사 생활을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더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더 성장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했죠. 당신은 회계사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큰 돈, 나라 돈, 국가 돈, 남의 돈, 큰 편관의 돈을 다루게 될 사주이다. 그러니까 크게 놀아라. 이왕이면 해외 나가서 크게 놀아라. 라고 했어요. 이분이 단순히 회계사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있는 금융공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금융공학대학원을 나와서 올해 초에 졸업을 함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신생 첨단 금융투자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가 뭐죠? 돈 키워주는 회사죠. 부자들로부터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굴려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금융공학 예측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일을 현재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메이저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간 회사가 그래도 꽤 규모가 큰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련된 장비와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지금 아마 거의 한국인으로는 뭐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을 때 이분이 지금 그 대학원을 나와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배우게 되면 경력을 쌓게 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금융공학 연구를 하는 이러한 어떤 그래서 어느 분야가 미래에 오르게 될 것이고 어느 분야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천재들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수많은 천재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각종 금융공학 자료들을 돌려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경험을 좀 더 쌓고 다음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나 높은 지위가 들어오면 그곳에 와서 단순히 회계사가 아니라 이제 돈을 투자하고 관리하고 굴리는 일을 해주겠다. 이분은 되게 잘 되신 분이시죠? 제가 밑에서 써놨죠. 사주 활용을 잘하면 큰 부를 가실 수 있다. 미래는요, 모델링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델링? 현재 파동 상태인 미래가 있어요. 많은 영성가들이 지금을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살기도 하고 미래를 살기도 하는데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은요. 파동은 결정되지 않고 현실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거 과거, 미래, 여기가 현재입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고 미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동네를 살고 있는 건데 이거 다 헛개비입니다. 사실 현실은 이겁니다. 이거 현실은 이거. 살짝 찰나의 순간. 사실 지금은 현실이 반복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끼리끼리 움직여가지고 잠깐 현실화 됐다가 다시 파동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 같은 거죠. 자, 근데 우리 미래는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현재를 사는 내가 미래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러 개의 가능성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대체로 이 가능성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현실화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은 미래를 보통은 심상화라고 그러죠. 보통 영성이나 그 부자 시크릿에서 강조하는 게 내가 미래에 잘 될 모습을 늘 심상화,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상상을 하면은 미래에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는 미래 중에서 내가 심상화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서 보다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심상화를 지속적으로 오래 할수록 그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하면 더 좋아요. 부인과 남편이 함께 손잡고 우리 5년 후에 꼭 집을 삽시다. 우리 5년 후에는 꼭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두 명의 에너지가 모아진 거야. 근데 한 명은 우리 5년 후에 집 삽시다. 그러는데 부인이 내가 5년 후에 니랑 살 줄 아냐? 이래버리면 집을 못 사는 거야. 이제 집 사도 그건 내 거지, 네 게 아니야. 뭐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하다고 이제. 만약에 가족들이 모여서 엄마, 아빠, 자식들이 모여서 맞아, 엄마, 아빠는 5년 후에 집을 살 거예요. 그러면 그에다가 유명한 명리가가 천에 5년 후에 집 사겠구만.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 천에 5년 후에 집 사겠네. 라 그러면은 이제 우와, 유명하신 명리가께서 맞추셨어.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산점으로 그 사람은 5년 후에 하여튼 소가 뒷걸음을 하다 집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집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집 살 거라고 출석까지 믿고 있는데 명리가가 집은 무슨 개뿔 망하지나 말어. 네 집이나 잘 간수해. 그 전셋집도 날리겠네. 이런 소리 해버리면은 이제 미래가 나한테 다가오다가 파동이 입자가 될랑말랑 하면서 미래가 나한테 다가오다가 팍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명리가를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잘 맞추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는 명리가를 아주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잘 맞추는데 재수 있는 소리를 하는 사람.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1순위 잘 맞추는데 재수 있는 소리 하는 사람. 2순위 잘 못 맞추는데 재수 있는 소리 하는 사람.
다음, 피해야 되는 사람. 3순위. 못 맞추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잘 맞추는데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자, 잘 맞춘다는 뜻은 그 파동을 입자로 만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재수없는 모습을 만들어내면 진짜 재수없는 거고, 재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면 재수 있는 거야. 자, 이분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내가 과연 외국으로 떠나서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아무 연고지도 없는 뉴욕으로 가서 무작정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 본인도 걱정과 내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호신샘이라는 명의가를 찾아갔는데, 뉴욕 가면 회계사 잘 되겠네 라는 얘기를 딱, 저 뉴욕 가서 회계사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래, 나는 뉴욕에 가서 회계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내면의 관념들이 믿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바라는 거가 10점이면 믿는 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100점이라고. 이분은 뉴욕에서 회계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사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사회에 큰 돈을 다루는 사주입니다. 이 평관의 특수한 돈을 다루는 사주이면서 그러면서 내 돈을 만들어가는 사주일 것이니 회계사에 머물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다시 모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 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내가면서 주경야독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을 싹 다 투자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들이 있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분은 좀 천재과예요, 천재과. 내가 보기엔 타고나시고, 전생에 큰 돈 다룬 사람이라고, 내가 이 사람은 전생에 큰 돈을 다루어 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옛날 간명지에다가 써놨는데, 자, 우리는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미래는 파동이에요. 근데 이 파동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는 그 근거 없는 낭만주의나 근거 없는 뭐 좋은 생각을 하면은 현실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어떤 사람? 노력도 안 하는 사람. 공부도 안 하면서 합격하는 꿈을 꾸는 사람. 이러면은 이제 괴리가 생겨요, 괴리가. 공부도 안 하면서 합격을 하겠대. 그러면 명리가가 해줘야 될 일은 한마디로 미래의 가능성을 높여주도록 관념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명리가는 내담자의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짚어서 그것의 형태를 만들어줘서 구체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면 훨씬 더 미래가 가능성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호신쌤 정말 신통하십니다 하면서, 저 앞으로 미래 꿈꾸는 것들이 잘 될까요? 이분은 지금 다음 미래 목표가 뭘까요? 이제 회계사를 거쳐서 자산관리회사에서 이제 큰 돈을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큰 부자가 되시는, 돈을 다루는 어떤 큰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의 미래 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자, 가능성 높은 미래를 찾아서 그 미래를 입자화시키는 거, 현실화시키는 거, 형태를 만들어서 그 미래가, 파동의 미래가 입자의 미래로 나한테 다가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래를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 놓으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이 사주 한번 같이 보죠. 자, 이분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실전사주 시간에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은 동영상이 내려갔지만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10,000명 단위로 제 동영상을 보면은 이 사주를 보고 명리를 배우는 많은 그분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주는 뉴욕에서 회계사 될 사주이고 큰 부자가 될 사주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본인은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사주라고 추워도 의심 안 하죠. 사실 삼자 입장에선 이 사주가 부자가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남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주가 부자라고 호신쌤이 얘기를 하니까 부자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호신쌤한테 반감을 가진 사람이면 부자는 무슨 부자야, 저 거지 된다에 내가 뭐 100만 원 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있어? 그런 사람이 내 방송을 왜 봐? 안 보겠지. 그래서 호신생과 함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겠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본, 저하고 실전사주 135강을 본 사람들이, 2019년에 본 사람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저 사주는 뉴욕 회계사가 될 거고 큰 부자가 될 사주이고 평관의 돈을 다스려서 아주 큰 부를 이룰 사주겠구나 라고, 전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뿌듯해요. 아, 내 방송이 효과가 있다. 내가 미래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그 미래를 강하게 유도하는 것이고 그 일에 나와 내담자가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으로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내 강의를 본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집단의식이 됩니다. 집단의식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생각을 하는 거하고 이해 당사가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왜냐하면 순수성이 매우 중요하거든.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부자가 돼. 이거 순수성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쵸? 근데 내 딸이 병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네. 사실 이것도 이해 당사자가 있는 거죠. 근데 전혀 아무런 이해 당사자가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꼭 병에서 나았으면 좋겠네요.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뭐라 그랬죠? 그렇다고 믿는 거. 그렇다고 기정사실화한 거. 이거는 효과가 10배야. 이 사주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구나. 이러면 기정사실화예요. 자, 우리 이분 여성분이신데 미국 나이로는 29.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는 제다신약이에요. 제다신약의 재생살입니다. 예전에 실전사주 4년 전에 소개를 할 때 제가 이분의 미래 모델링을 해주면서 재생살 사주와 제다신약 사주자들 사주를 보고 절망하지 마라. 이분처럼 잘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질을 따져야 돼. 정신을 따져야 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다신약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면서 좀 레벨 수준,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큰 부자의 사주예요. 큰 부자의 사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가 뭐 회계사, 뭐 금융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유리한 사주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주에서 봐요. 사회궁의 재성은 내 돈일까 사회의 돈일까? 이거 사회의 돈이에요. 여기 평관이 있으면은 누구의 돈이에요? 이게 평관의 돈이에요. 평관의 돈. 평관이면 조직이죠. 근데 정관이 아니고 평관이니까 특수조직이죠. 상설조직이에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조직이에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조직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겨졌다 없어졌어요. 다음, 평관의 돈을 다루는 일이면 리스크가 클까요? 적을까요? 리스크가 커요. 자,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재생살의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일,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시오. 몸 쓰는 일을 하면 허리 휩니다. 힘듭니다. 좀 위험하거나 리스크적인 금융을 뭐라 그러죠? 헤지펀드라 그러죠. 이분이 들어가는 회사가 헤지펀드 하는 회사야. 되게 위험하지만 그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아주 초정밀한 검증 작업을 거쳐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자, 이 사주는요, 여기가 사회의 돈이고요, 평관의 돈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처음에는 내 돈을 관리하는 사주가 아니고 조직이나 기업의 돈을 관리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기업 돈을 내가 밝히고 드러내고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게 정화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관의 돈을 다루었더니 내 돈이 생겨. 이게 일명 사회의 돈을 다루다 보니 비슷한 내 돈이 오는 거예요. 사회의 재물이 개인의 재물화되다. 이런 경우가 금융회사에서 큰 돈을 다루어서 사주의 사이즈를 키우고 나면은 회사에 큰 돈을 벌어주게 되면 내 돈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큰 금융의 부자가 될 사주, 돈을 빚내주는 사주다. 앞으로도 큰 부자가 될 사주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사주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미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해서 상대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아직 형성되지 않은 파동의 미래가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라면 더 좋겠죠. 이 명리학은 저는 되게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파동을 입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스토리텔링하고 모델링하여 형체를 갖춰져 있지 않은 미래를 형체를 갖춘 구체적인 미래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이고, 이분은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죠.